자, 은퇴한 수능 강사입니다. 오늘 할 일이 그 유체와 열인데 그 문의가 좀 많아가지고 유체와 열을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네, 공무원 책도 간만에 한번 먼저 살짝 털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유체역학이랑 열역학은 절대 공무원 시험을 어렵게 못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유랑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몇 가지 추려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체역학이랑 현대물리학이 유체역학, 열역학, 현대물리학이 절대 어렵게 출제 안 되는 이유는 어 유체역학을 유체역학 문제 푸시면서 여러분 그 F는 MA처럼 미분 방정식꼴로 풀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없으실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7급 보시는 분들, 9급 보시는 분들, 제한경쟁 시험 보시는 분들 절대 미분 방정식 푼 적 없습니다. 물론 F는 로지에 H 해가지고 이퀄 놓고 풀긴 하죠. 근데 막 그 미분꼴로 해가지고 안 풀잖아, 못 풀잖아요. 미분적분 시간에 대해서 안 하잖아요, 공간에 대해서. 그 이유는 유체역학은 비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근사값을 취하지 않으면 또 적절한 접근 방식을 어프록시메이션을 취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난이도를 무한정 높일 수가 없다. 역학처럼 무한정 높일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유체역학에 나오는 거는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르키메데스 원리고요. 키메데스 원리. 자, 두 번째는 연속 방정식이죠. 세 번째는 베르누이 정리고요. 죄송합니다. 베르누이 정리고요. 네 번째는 파스칼의 원리죠. 원리.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언제 적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 건 바로 빈통에 물체를 넣는 경우. 이 경우는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써주시는 게 맞아요.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써주시는 게 맞고, 연속 방정식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꺾인 S자관 혹은 원뿔 원통 원뿔 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베르누이 공식은 언제 써야 될까요? 베르누이 공식은 언제 써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공식과 연속 방정식은 같이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파스 원리야. 지금 제가 파스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파스칼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U자관이에요. U자관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정형화가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부터 제 명필과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자, 첫 번째 아르키메데스 원리 같은 경우에는 빈통에 유체를 넣고요. 물체가 둥둥 떠 있는 경우랑 가라앉아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게 아르키메데스 원리입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아르키메데스 원리예요. 왜냐면은 아르키메데스 원리의 궁극적인 표상이 뭐냐?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바로 물체가 둥둥 뜨는 힘에 대한 거예요. 결국 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중력과 부력이 같다를 물어보는 게 아르키메데스 원리잖아요. 중력과 부력이 같다라고 물어보는 게 아르키메데스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연속 방정식과 베르누이 공식은 이게 뭐냐? 연속 방정식과 베르누이 공식의 그림은 되게 이렇게 주어지죠. 자, 이런 S자관 혹은 원뿔 모양의 관 있죠, 이런 관들에서 주로 물어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베르누이 정리의 본질이 뭐냐? 베르누이 본질은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에너지와 이 부분의 에너지가 같아야 됩니다. 이 부분의 에너지와 이 부분의 에너지가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루려면 또 뭘 다뤄야 돼요? 포스를 다뤄야죠. 근데 힘을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와 또 뭘 다룬다? 바로 유량을 다룬다. 유량에 대한 본질은 연속 방정식에 적용이 됩니다. 유량에 대한 본질은 연속 방정식이다.
연속 방정식이다. 그 베르누이 공식, 베르누이 정리의 본질은 에너지 보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번째는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파스칼의 원리는 어떤 관이냐면요, 이런 U자관이에요. 이런 U자관이 나오면은 파스칼의 원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파스칼의 원리가 뭡니까? 압력에 대한 거죠. 파스칼의 원리의 본질은 압력입니다. 네, 압력이요. 그래서 여기서 중력과 면적의 곱한값, 그러니까 압력이죠.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니까, 단위 면적당 가해진 힘이니까, 압력을 물어보는 경우는 파스칼의 정리로 끝나요. 유치역학은 이 네 가지가 답니다. 유치역학이 아무리 어렵게 출제돼봐야 이게 끝이에요. 이런 건 쉬우니까요. 그쵸? 물론 수능에서는 파스칼의 원리랑 그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 그 역학적 평형과 같이 도입해가지고 돌림 힘이랑 같이 도입하기도 하는데 9급 7급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나오고요. 그래서 유치역학은 이렇게 이 그림 세 가지와 네 가지 그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이런 그림 나오면은 중력과 부력이 같다. 아르키메데스 원리다. 이런 그림이 나온다. 유체역학이니까 그 베르누이 정리랑 연속 방정식이다. 이런 그림이 나온다. 파스칼의 원리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뤄야 할 내용이 그 정의를 좀 몇 가지 알 필요가 있어요. 정의를 좀 몇 가지 알 필요가 있는데 기본값으로 하얀색으로 안 바뀌더라고.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밀도 개념이에요. 밀도 개념. 밀도는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밀도라는 건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밀도라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해요. 처음에 선밀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선밀도. 그 다음에 면밀도라는 게 존재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피밀도라고 부르는 걸 그냥 밀도라고 부릅니다. 부피밀도라고 부르는 걸 일반적으로 그냥 밀도라고 불러요. 그쵸? 선밀도는 되게 로라고 안 쓰고 선밀도는 되게 람다라고 씁니다. 면밀도는 되게 시그마를 쓰고요. 부피밀도는 로를 쓰게 되죠. 각각의 정의는 선밀도 람다는 길이분의 질량이 되고요. 길이분의 질량이 되고 면밀도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면적분의 질량이 되고요. 부피밀도, 일반적인 밀도 같은 경우에는 부피분의 질량이 되게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만 딱 알면은 여기까지는 9급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9급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그 우리가 선 전하밀도, 면 전하밀도, 부피 전하밀도라고 하죠. 전하밀도 같은 경우에는 질량을 전하량으로 치환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전자기학에서 쓰는 밀도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알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밀도가 균일하다는 조건이 반드시 나오게 돼요. 밀도가 균일하다는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균일한 경우에는 L분의 질량 뭐 이런 것들이 미분꼴로 표현해도 같습니다. 균일한 경우에는 그래요. 근데 균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균일해야만 우리가 얘로 미분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균일하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표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밀도의 본질은 부피분의 질량 또는 면적분의 질량 혹은 길이분의 질량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밀도에 대한 내용이 끝이에요. 더 어렵게 안 나와요. 자, 그럼 두 번째는 그 비중에 대한 건데 요즘은 비중 잘 안 나와요. 비중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물체의 밀도를 물의 밀도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물의 밀도는 우리가 되게 1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해도 되지만 자, 비중이란 건 물체의 밀도를 물의 밀도 나눈 것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문제 못 풉니다. 이 비중의 본질은 뭐냐면 비중의 본질이 문제에서 나오는 비중의 본질이 뭐냐면 비중이 물보다 큰 경우 있죠. 물 비중보다 큰 경우 그리고 같은 경우 그리고 작은 경우가 있어요. 비중이 물보다 크게 되면은 가라앉습니다. 같으면 그냥 있겠죠. 그리고 물 비중보다 비중이 가벼우면은 뜨게 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되죠. 그쵸?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유치역학은 이게 다예요. 여기서부터 더 어렵게 나올 게 없습니다. 유치역학은 여기서부터 더 어렵게 나올 게 없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제가 베르누이 공식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르누이 공식이 에너지 보존 법칙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르누이 공식이 P0 더하기 로 G H 더하기 2분의 1 로 V 제곱이 항상 일정하다 하다는 게 베르누이 공식이죠. 자, 양변을 부피를 한번 곱해줘 볼게요. 유체의 부피로 한번 곱해줘 볼게요. P0 V0 더하기 로 G H V0 더하기 2분의 1로, 자, 이 V 제곱은 부피죠. 그 속력이죠. 그리고 여기 쓴 V는 부피입니다. 이게 일정하다는 거고요. 콘스탄트라는 거고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 여기에 발을 추가해 줄게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밀도의 정의가 뭐랬죠? 부피분의 질량이랬죠? 이 밀도의 정의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것도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PV 더하기 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은 일정한 거에 부피 곱해줘봐야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됩니다. 자, 이게 에너지 보존이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자,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상태 에너지라는 거예요. 연력학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배운 NRT요 또는 KBT요, NKBT요. 상태 에너지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기 때문에 베르누이 공식의 본질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유체의 에너지를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밀도로 환원해서 배우는 것뿐 쓰는 것뿐이다. 결국 베르누이 공식이라는 건 유체역학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비슷한 게 뭐가 있었죠? 비슷한 게 바로 키로이오프 법칙이 있었죠. 키로이오프 인류 법칙은 회로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체역학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쭉 해봤어요. 유체역학을 한번 쭉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도 한 10분 정도 해가지고 잠시 쉬었다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